역사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단어 중 문명의 요람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독립적으로 설립된 6개의 문명 세계를 일컫는 말인데요. 세계 4대 문명으로 알려진 4개의 지역 문명과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2개의 지역 문명이 문명의 요람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고 있죠. 특히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2개의 지역 문명은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식생 환경을 극복하고 문명을 일궈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도 문화적 다양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지구의 극과 극을 연결할 만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은 동서이동을 가로막았으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좁고 긴 통로는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드넓은 북미 대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구 집단이 이주해온 메소아메리카에 비해 이동 통로가 협소한 안데스 지역의 고립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일찍부터 문자가 사용되고 카카오와 같은 실물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시장경제를 실현시킨 메소아메리카에 비해 안데스 문화권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문자를 몰랐으며 물물 교환이 주된 경제 시스템이었던 까닭입니다. 특히 메소아메리카에서는 문명 초기 단계부터 자포텍과 마야를 거쳐 아즈텍이 몰락할 때까지 약 3000여 년 동안 문화적 연속성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요. 지대가 낮은 정글에서부터 해발 2000m가 넘는 멕시코 고원 지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얘기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4개의 속성을 가진 다른 세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상은 천상과 지상 그리고 지하로 나뉘어져 있다는 삼불론적 세계관이 그 핵심인데요. 샤머니즘과 자연신이 결합된 신화적 세계관에서 펼쳐진 다양한 제사문화와 인간희생, 계단식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도시건축 방식, 고무공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던 볼게임 그리고 달력과 상형문자는 메소아메리카에 귀속된 고유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소아메리카가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탄생한 결정적인 배경은 그들의 생존을 책임진 옥수수라는 농작물이 있었다는 점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임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메소아메리카만의 특별한 문명 세계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이를 설립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만 2000년 전 빙하 시대가 끝이 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아메리카 대륙의 식생 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대형 초식 동물이 홍적세 대멸종과 함께 대부분 사라지자 수렵과 채집이라는 오래된 생존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 서남부 지역과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는 무성하던 초목이 사라지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수렵과 채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던 클로비스인 중 일부는 좀 더 식생환경이 좋은 북해기선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들의 생존을 책임질 테오신테라는 옥수수의 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테오신테는 보리쌀 크기의 작은 알갱이 10개 정도가 달린 야생풀이었는데요. 개량을 거듭해 만들어진 오늘날의 옥수수에 비해 크기가 너무 작았지만 식량 자원이 빈약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죠. 테오신테를 재배해 식량으로 사용했다는 최초의 증거는 기원전 7000년경 멕시코 남부에 위치한 발사스 계곡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든 옥수수는 발사스 테오신테가 개량된 것입니다. 그러다 기원전 5000년경 발사스 테오신테가 개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작되고 있었다는 놀라운 증거가 발견되었는데요. 멕시코 고원지대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테오아칸 계곡에 살았던 사람들이 개량된 테오신테뿐만 아니라 콩이나 호박과 같은 농작물을 화전농법을 통해 재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테오아칸 계곡을 발굴한 고고학팀은 거주지로 확인된 6개의 동굴에서 1만 개 이상의 개량된 테오신테 속대화석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주식이 옥수수였음을 밝혀냅니다. 또한 테오아칸 계곡과 인접한 오악사카 계곡과 믹스테카 계곡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화전농법을 통한 옥수수 경작이 시작되었으며 동굴을 거주지로 삼았다는 생존 환경도 일치하는데요. 해발 1000m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테오아칸 계곡과 오악사카 계곡은 아메리카 문명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고학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사스 테오신테가 옥수수로 진화해 나가는 수천 년 동안의 개량 과정이 화석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과 정착이라는 일련의 문화적 동질성이 아메리카 최초로 확인된 곳이기 때문이죠. 구릉지에서는 수십여 명이 모여 집단이식을 치르던 제단터가 발견되어 아메리카만의 특별한 제사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거주했던 동굴 벽면에 그려진 기괴한 인물상과 기하학적 무늬는 메소아메리카 문화가 가지는 원초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특히 메소아메리카인들의 샤머니즘적 세계관 중 제규어와 깃털 딸린 뱀 숭배 사상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메소아메리카만의 특별한 문화적 속성이 온대와 아열대가 교차하는 멕시코고원 남쪽 구릉지에서 싹을 틔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메소아메리카에서 탄생한 고대 문명의 기원을 마야나 아즈텍에서 찾고 있던 1980년대 멕시코만에 인접한 해안도시 라벤타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본따 만든 거대한 조각상이었죠. 납작한 코와 두터운 입술 그리고 펑퍼짐한 사각형 모양의 얼굴은 왠지 아프리카 흑인을 연상시키는데요. 머리에 씌워진 헬멧 모양의 투구 장식과 거기에 새겨진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양 등 마야나 아즈텍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유물이 확인된 것이죠. 이를 계기로 멕시코만 연안의 정글 속을 레이더와 같은 최신 장비를 동원해 발굴한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올멕이라는 새로운 고대 문명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연구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문자를 비롯한 달력체계와 신전문화 등 메소아메리카로 귀속되는 문화적 특징이 마야나 아즈텍이 아닌 올멕의 기원을 두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죠. 올멕에 대한 가장 이른 증거는 기원전 1600년경 엘마나티에 정착한 농경 정주민들에 의해 나타납니다. 부족장이나 군장을 묘사한 조각상의 존재로 볼 때 이미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사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4개의 잘 보존된 나무 흉상과 의식용 도끼 그리고 금이간 두개골과 어린이 뼈가 발견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인간 희생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12개의 고무공은 올멕인들이 고무나무에서 라텍스를 생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쓰임새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야나 아즈텍 등 메소아메리카 전역에서 치러진 2000여 개의 경기장과 볼게임 경기의 기원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화전농법과 개량된 옥수수 재배를 통해 인구 부양력을 갖춘 올멕인들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역사학계는 이때부터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멕 문명의 첫 중심 도시는 엘마나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정글 속 구릉지에 건설된 산 로렌조인데요. 유적지 중심에는 적철광이 함유된 암석으로 건설된 붉은 궁전과 높이 4m 정도의 기단 위에 건설된 피라미드 형태의 제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멕을 상징하는 17개의 거대한 석두상 중 10개가 산 로렌조에서 발견되었죠. 현무암에 조각된 석두상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약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운반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머리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는 약 1500명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강력한 통치 세력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스넬멧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현재는 볼게임을 형상화한 통치자의 상징물이라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멕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유물이 제규어와 인간을 결합해 형상화한 마스크와 봉헌물인데요. 귀한 재료인 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봉헌의식을 거행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산 로렌조에서 발견된 기념비적인 유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기원전 100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스카잘 석판입니다. 석판에는 옥수수와 같은 다양한 식물로부터 곤충과 물고기를 형상화한 그림 등 총 62개의 그림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동안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로 알려진 이스미안 문자나 자포텍 문자 그리고 마야 문자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음운 체계와 구성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밝혀집니다. 산 로렌조를 건설한 올멕인들이 그동안 알려진 문명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올멕을 마야 문명에 속한 지역 문화라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쐐기를 박아버리죠. 그러나 올멕 문명의 시작을 알린 산 로렌조는 기원전 800년경 도시를 지탱하던 강줄기가 유역을 변경하자 몰락하였으며 멕시코만에 인접한 새로운 도시 라벤타가 올멕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라벤타는 주신전인 피라밋을 향해 쌍열로 늘어선 보조신전과 제사의식이 거행된 제단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는 후대에 나타나는 자포텍이나 마야 그리고 아즈텍 문명을 선도하던 도시들의 건축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피라밋을 축조하는데 사용된 재료가 돌이 아닌 흙이라는 점이죠. 라벤타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축 설계는 아크로폴리스라 불리는 시장 기능을 갖춘 넓은 광장인데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카카오와 같은 실물화폐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빛으로 가공된 옥 제품이나 흑요석이 라벤타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라벤타를 중심으로 원거리 무역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18,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벤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올멕 문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데요. 올멕인들의 샤머니즘적 정신세계와 그들이 숭배한 신들의 세계 그리고 제사 문화를 짐작케 하는 다양한 조각상들이 발견됩니다.
신전에서 발견된 16개의 돌 조각상은 재질만 목재에서 돌로 바뀌었을 뿐 길다란 두상이나 날씬한 몸통 등 그 형태나 모양에서 산로렌조 인근 알마나티에서 발견된 목조 조각과 거의 유사한데요. 라벤타를 건설한 사람들과 산 로렌조를 건설한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특히 길쭉한 머리 형태의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린아이 얼굴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의 존재는 인간 희생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제규어를 형상화한 아기를 안고 있는 라스리마스라 불리는 조각상에는 용을 닮은 듯한 4가지 패턴의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요. 제규어 숭배와 함께 서두에 언급한 4개의 속성을 가진 각기 다른 신들의 세계관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조각상은 옥수수 신으로 식별되는 부조와 함께 발견된 깃털 딸린 뱀을 형상화한 조각물인데요. 마야인들이 숭배한 쿠쿨칸이나 아즈텍인들이 섬기던 케찰코아틀에 대한 숭배의식이 올맥의 기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죠. 이는 기원전 5000년경 멕시코 고원 남쪽 계곡에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초자연적 세계관을 신의 의지를 담은 권력의 속성으로 끌어들여 통치수단으로 삼았다는 얘긴데요. 메소아메리카 문명사를 관통하는 신정이 합일된 절대 권력의 통치 철학이 올맥이라는 문명의 요람을 통해 자포텍과 마야 그리고 아즈텍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올맥 문명의 핵심 지역은 거대한 석두상이 발견된 4개의 중심 도시와 10여 개의 소규모 정착지로 구성된 정글 문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최대 도시인 라벤타의 통치자가 직접 지배력을 행사한 최대 면적은 서울시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도시국가 수준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메소아메리카 곳곳에서 라벤타의 건축 설계를 모방한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부족 중심의 도시국가 경쟁체제가 시작된 것이죠. 한편 올맥인들이 건설했던 또 하나의 중심 도시 트레스 자포테스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질적인 인구 집단이 유입되면서 올맥 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 문명이 설립된 것이죠. 이곳에서 발견된 라모라자 석판을 포함한 여러 개의 비석에는 특정한 날짜를 나타내는 달력의 흔적과 함께 새로운 문자체계인 이스미안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스미안 문자는 그림 하나가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는 형태학적 구성에서 마야 문자와 유사했기 때문에 일부는 해독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라모라자 석판에 그려진 화려한 이복과 장신구를 착용한 인간 부조물과 535개의 이스마일 문자로 새겨진 텍스트는 통치자의 업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석판을 해독한 트랜스 카우프만의 해석에 따르면 하베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통치자가 전쟁을 통해 왕권을 찬탈했다는 내용이며 그 속에는 살해나 희생을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에는 20진수를 사용한 숫자 시스템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마야식 역법을 적용해 서기력 143년 5월과 156년 7월이라는 2개의 날짜를 산술해냅니다. 또 다른 비석에서 산술해낸 기원전 32년과 라모라자 석판에 기록된 서기력 사이에는 0이라는 숫자 개념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인데요. 천문학적 식견을 숫자 개념으로 환산해 만들어진 20진법 달력이 올맥인들의 발명품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번영을 누리던 올맥 문명은 기원전 400년경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원전 350년경 라벤타가 버려지면서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렇다면 올맥 문명을 설립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을까요? 한동안 마야나 아즈텍에 비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각상의 형태만 보고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올맥인에 대한 2018년 발표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하플로타입을 가장 풍부하게 공유하고 있는 클로비스인의 후손입니다. 또한 언어적으로 메소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하던 4대 언어 중 믹스조크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올맥 문명이 번성하고 있을 때 마야인들은 과테말라와 유카탄 반도에 머물고 있었으며 아즈테카인들은 아직 메소아메리카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고학계는 올맥에서 발견된 유물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볼 때 멕시코 고원 남쪽에 위치한 테오아칸 계곡에 살았던 농경 정착민이 올맥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는 옥수수 경작과 함께 시작된 멕시코 고원지대의 문화적 속성이 정글이라는 식생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한편 메소아메리카 전체로 본다면 올맥 문명의 전성기 때 라벤타를 모방해 도시를 건설한 부족들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몰락한 올맥을 대신해 메소아메리카 문명사를 주도한 믹스텍과 자포텍을 중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